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볼 책은 인스타 브레인입니다. 이 책은 SNS와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우리 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떻게 중독이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몸의 엔진 도파민, 뇌의 전달 물질 중 하나를 주제로 책을 쓰고 싶다면 도파민을 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휴대전화가 어째서 그렇게 유혹적인지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종종 도파민을 보상물질로 묘사하는데 완전히 다 맞는 말은 아니다. 도파민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도파민은 바로 우리의 엔진이다. 배가 고플 때 누군가 식탁에 음식을 차려 놓으면 그 음식을 보는 것만으로도 도파민 수치가 올라간다. 음식을 먹어서 도파민 수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도파민은 음식을 먹고 싶게 만드는 바로 여기에 집중해 라고 말하는 것이다. 도파민이 만족감을 주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면 어째서 뒤늦게 분비되는 것일까? 아마 신체에서 분비되는 모르핀인 엔도르핀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도파민은 눈앞에 있는 맛있는 것을 먹고 싶게 만들지만 그 음식은 맛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건 엔도르파민이기 때문이다. 도파민은 뇌의 보상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수백만 년 전에 걸쳐 진화해 왔다. 도파민은 뇌 보상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수백만 년 전에 걸쳐 진화해 왔다. 그리고 이 두 시스템 모두에게 오늘날의 사회는 낯선 세계다. 보상 시스템은 우리에게 다양한 행동을 취하게 하여 생존을 유리하게 한다. 또 유전자를 후세에 물려주도록 만든다. 다시 말해서 음식, 다른 개체와의 교류가 도파민 수치를 높인다는 건 그다지 놀랍지 않다. 심지어 휴대전화도 도파민 수치를 높인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가 오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는 것이다. 실제로 휴대전화 보상 시스템의 기본적인 몇몇 메커니즘에 직접 침투한다. 이제부터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자고 한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사랑한다. 진화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지식에 목말라 하는 것은 이상할 게 없다. 주변 환경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생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날씨 변화가 사자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영양들이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인간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경계심이 낮아지는지를 아는 사람은 사냥에서 성공하고 포식 동물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주변 환경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 의 결과로 자연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찾아 헤매게 하는 본능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본능에 작용하는 뇌의 물질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도파민이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 도파민이 분비되며 도파민은 우리가 더욱 잘 학습하면 계속 도파민이 분비된다. 도파민은 또 우리가 더욱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뇌에는 도파민을 생성하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들은 오로지 새로운 것에만 반응한다. 익숙한 동네 길거리처럼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반응하지 않다가 이를테면 낯선 얼굴처럼 무언가 새로운 것을 보면 갑자기 세포가 활성화된다. 감정이 북받치는 뭔가를 볼 때도 같은 반응이 나온다. 새로운 환경이나 정보에 목말라 하는 도파민 세포 존재는 뇌가 새로운 것을 높게 평가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새롭고 낯선 것을 향한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에 영향을 주었다. 어쩌면 이게 음식과 자원이 부족했던 세계에서 우리 선조들은 이 새로운 기회를 탐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한지도 모른다.
1만여 전 거슬러 올라가서 식량 확보라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두 영성을 상상해보자. 한 명은 새로운 땅과 환경을 비롯해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욕구가 있다. 그와 반대로 다른 한 명은 이러한 욕구가 없다. 나는 첫 번째 사람이 음식을 찾을 거라고 생각한다. 더 많이 옮겨 다닐수록 먹거리를 찾을 확률도 높아진다. 이제 세계 타협을 감아 우리가 사는 시대로 돌아오자. 뇌는 전반적으로 크게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 그러나 이제 새로움에 대한 갈망은 다른 장소를 찾아 헤매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게 된다. 우리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전달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갈망한다.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매번 새로운 페이지를 넘겨볼 때 도파민을 분비하며 그 클릭을 거듭하게 된다. 그리고 방금 보고 있던 페이지도 다음 페이지를 훨씬 더 좋아하는 듯하다. 인터넷 페이지 5개 중에 1개꼴로 머무르는 시간이 채 4초가 안 되며 10분을 이상 보는 페이지가 4%에 불과하다. 우리는 뉴스 페이지, 메일 혹은 SNS를 가리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할 때마다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여 이때마다 우리 선조들이 새로운 장소나 환경을 보았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된다. 실제로 뇌의 보상 추구 행동은 정보 추구 행동과 가까이 위치하여 있다금 이 둘을 구분하기 쉽지가 않다. 뇌는 예측 불허를 사랑한다. 뇌가 보상 시스템을 번번하게 활성시키는 건 돈, 음식, 인정 혹은 새로운 경험 그 자체는 오히려 이에 대한 기대감이다.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만큼 우리의 보상센터를 작동시킬 수 아무것도 없다. 예전에 미국에서 원숭이에게 실험을 하였다. 원숭이들에게 벨소리를 들려준 다음 착즙 주스를 주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원숭이들의 도파민 수준은 벨소리만 들어도 높아졌으며 심지어 주스를 마셨을 때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 연구는 도파민이 만족감을 주는 보상물질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물질이라고 보여주었다. 이로 도파민의 정의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인터넷과 유튜브, SNS를 자주 보니 공부에도 영향을 끼친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사고 과정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한 후 얼마나 멀티태스킹을 잘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에는 300명이 참가했는데 그중 절반은 공부하면서 동시에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서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나머지 절반은 한 번에 하나씩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 집중력을 살펴보는 1년의 실험을 진행한 결과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은 집중력이 더 낮았다. 훨씬 집중 못했다. 특히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걸러내는 실험에서 제대로 필터링이 하지 못했다. 마치 여기저기에 모두 정신이 팔려있는 듯한 것 같았다. 1년의 절차들을 암기해야 하는 실험에서도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의 기억력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이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빠르게 옮기는 능력, 즉 멀티태스킹 능력을 훨씬 뛰어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테스트 결과 자신들이 잘한다고 과시하는 멀티태스킹에서도 조차 능력이 떨어졌다. 우리는 이 실험으로 SNS와 유튜브 등 이런 것들을 하면 공부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오늘은 도파민과 멀티태스킹 그리고 집중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정말 뇌와 도파민과 집중력 향상 그리고 그것을 끊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궁금하다면 인스타 브레인 이 책을 보시는 것을 추천한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